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탄핵 발의 1차 시한인 12월 2일이 물 건너갔습니다. 야 3당이 탄핵 발의를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 가결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새누리당 상황, 특별히 비박의 상황을 보고 나서 12월 9일 날 탄핵 발의한 것이 낫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탄핵과 더불어서 여기에 관여한 집단들의 어떤 역할 또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친박입니다. 오늘 그들은 모여가지고 4월 사퇴와 6월 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로드맵에 비박과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임기만 단축할 뿐이지 사실 친박이나 비박이 함께 반기문,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김문수 같은 대권 후보를 경쟁시켜서 다시금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되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비박은 이제 4월 사퇴와 6월 대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제3지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정권 창출에 어떤 주도권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개헌까지 하면서 이렇게 비박과 손을 잡으면서 대선에 참여할 일은 만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비박은 친박과 손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문,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김문수 같은 사람들을 서로 대선 후보군으로 경쟁시켜서 결국 야권과 1대1 어떤 대선에 임하리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시한 건 1월 퇴진, 3월 대선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1등이 문재인이고 2등이 이재명으로 시장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의원도 있고 박원순 시장 이런 그 쟁쟁한 상위권에 있는 그런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그들이 기득권을 질 때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면서도 12월 2일에 있는 그 탄핵 발의를 서두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탄핵에 적극적인 당이 아니었습니다. 뜸을 들이다가 마지막 정의당,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 여러 같은 그런 어떤 퇴진 요구에 사실 마지막 편승을 한 겁니다. 이 탄핵 열풍 속에서 그들은 사실은 대권에 관심이 있는 것이 탄핵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발의를 했지만 그것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그 열풍을 계속 몰아붙여서 특별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까지 여당으로 몰아붙여서 지금 있는 문재인, 이재명 또는 이게 박원순 또는 김부겸 안희 같은 사람을 기어이 몰아붙여서 정권을 잡으려는데 사실은 혈안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들에게 있어서 탄핵이란 것은 하나의 수사에 불과한 거고 오직 대권에만 가장 눈이 어두운 집단들입니다. 네 번째 국민의당입니다. 실제로 탄핵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국민의당인데 왜 그러냐면 이 국민의당 기반이 호남입니다. 호남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 세력 그리고 친재벌 세력 영남의 패권 세력의 상징인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선에서 호남표의 몰표를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자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대선에서 그만둔다고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 대표로서는 어찌하든지 이 탄핵을 시켜가지고 곧 한마디로 호남 몰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게 하면 자연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비박과는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목매다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뻔히 탄핵 발의가 가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까? 그것은 탄핵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촛불 집회에서 국민을 선동해서 새누리당 해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군사독재 후예요, 친재벌 세력이요, 그야말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탄핵에서 가결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여러 같은 탄핵 열풍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으로 새누리당 해체 운동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대통령임은 식물 대통령이 된 것이고 이제 새누리당만 압박해서 해체를 한다면 대승 전국에서 의외로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국가의 외교나 경제, 안보가 무너진 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유혈 사태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19나 5.18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경찰과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모든 대선 일정이 꼬이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청와대의 명시적인 어떤 이야기는 없었지만 명확한 것이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퇴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4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단순히 임기만 단축한 대통령으로 끝나는 것이죠. 탄핵도 없고 특검도 유야무야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단축하고 끝내는 그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러나 탄핵 표결이 가결이 되면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특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인용을 받게 되면 곧바로 특검에 의해서 이제 한 국민으로서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돼야 되죠.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어떤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제 면죄부를 받겠죠.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임기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야하고 평민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85%가 또는 심지어 95%까지 국정 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탄핵이 가결되면 대선국으로 들어가서 각자 지지하는 대선 후보들을 지지하고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아주 치열하게 되면서 이제 국민 전체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과거가 되어서 다시금 화염병이나 돌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선 국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국민들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는데 국민들이 어찌하든지 이 야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당 후보 중에 정말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선택을 잘해서 건전한 하나의 대선 운동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탄핵이 부결돼서 과거가 되고 화염병이 돌고 돌이 들게 되면 결국은 보수와 진보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걸 누가 바라고 있냐? 결국은 새누리당이 바라는 거죠. 그나마 지금 이제 이번에 유엔에서 저번에 북한이 도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석탄 수출량을 38%인가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서 또다시 하나의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다시금 진보와 보수, 안보 문제 때문에 나눠지는, 그래서 새로운 대선판에서 야권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그야말로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대선에서 올바른 후보를 뽑아서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함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그런 데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